삼성 엔지니어링이 질소 수소를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은 없어요. 대신에 암모니아 플랜트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수소 관련주로 엮여 있는 거예요. 수소 관련 주식들은 조금은 끌고 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고점의 신호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는 한번 팔았다가 다시 바닥에서 사는 구간이 한 번은 올 거라고 봅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이슈로 가져가면요. 네. 이게 이거였거든요. 제가 이번 주 많이 올랐거든요. 네. 이게 전통적으로 유가 관련 주식이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관심을 가졌던 게 여기였죠. 이거부터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랑 대표님이랑 첫 미팅 때 제가 삼성 엔지니어링 기억나시죠? 14,000원, 15,000원대. 근데 그때 되게 시한했던 게 네네. 저도 삼성 그래서 얘기가 막 내가 막 질문을 했잖아요. 왜냐면 저도 삼성 엔지니어링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첫 미팅에서 되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 네, 홍대에서 갑자기 웬 삼성 엔지니어링이냐 막 그랬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매매한다 해서 그 골방 안에서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요게 있어서 저는 관심이 있습니다라고 딱 말씀드렸었던 거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제 사우디 이게 멕시코 수지였고 이게 사우디 수지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매집하고 나서 이제 나왔죠. 그래서 지금까지 올라가는 거는 삼성 엔진은 여기까지의 상승은 기존의 유가 관련 수주, 그렇죠. 유가 상승에 대한 수주, 플랜트 기본 사업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 이후부터는 얘기가 달라지기 시작하죠. 예, 나가게 뭐냐면 이게 사실 이거 들으시는 분이 삼성 엔지니어링 현업자가 있으시면 정말 좀 약간 창피할 수도 있긴 한데 제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야 그게 말이 돼라고 해요. 이게 야 우리 회사가 수소야? 약간 왜 수소야? 약간 우리 그런 반응이 없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시장에서의 최근에 나온 리포트들을 보면 이제 이번 주 수소가 핫했던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올 여름에 무지하게 더웠고 이제 그리고 결국은 신재생 ESG 산업들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써야 된다라는 기본 관점이잖아요. 그래서 전기차도 그렇고 수소차도 그렇고 풍력, 태양광 다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근데 수소로 좀 디테일하게 좀 안으로 들어오면 지금 수소를 결국 생산하려면 제일 좋은 거는 물을 전기 분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물이 H2O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분해하면 H가 떨어져 나오니까 수소가 되는 거고. 근데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제대로 생산하려면. 근데 그 다음으로 하는 게 천연가스. 지금 제일 많이 쓰는 것도 천연가스에서 분해하는 거. 근데 천연가스 분해하면 당연히 탄소가 나오죠. 그렇죠. 네, 근데 당분간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절충안으로 계속 시장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다 보니까 나온 게 암모니아입니다. 네, 암모니아의 화학식이 NO3입니다. 잠깐만요. 갑자기 헷갈리네. 그 맞는지 틀린지. 잠깐만. 제가 이거 외우고 왔는데 제가 입장이 아니라. 네. 잠깐만요. 이거 잠깐만 헷갈리겠습니다. 네. 죄송해요. 어쨌든 암모니아의 화학식은 N하고 O로 돼 있는데 저 갑자기 헷갈리네요. 제가 업문서도 했는데 제가 문과라서 어쩔 수가 없네요. NH3. NH3. 웬 O 이거 아까부터 했는데 왜냐면 이게 질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참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죄송합니다. NH3예요. 그래서 이것도 분해를 하면 결국은 수소랑 질소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롯데정밀화학이 이번 주에 올랐던 게 그 암모니아 운반 건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암모니아에서 질소 뽑아내가지고 비료로 만들고 그런 일들을 하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주식이 삼성 엔지니어링이랑 롯데정밀화학이었는데 삼성 엔지니어링이 수소를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은 없어요. 대신에 그렇죠. 암모니아 플랜트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수소 관련주로 엮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또는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뽑아낼 수 있는 회사를 하나 사서 합병을 한다던가 아니면 기술을 사오다던가 그러면 쉽게 수소 생산할 수 있는 회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기존의 유가 관련주에서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밸류에이션 확장 요소를 보니까 이렇게 먼저 움직였던 거죠. 근데 거래량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거래량이 터지면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제가 삼성 엔지니어링은 여기서 고점에서 음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라고 봤던 거는 분명히 이거를 더 잡아먹을 수 있는 거래량이 나와버리면 이제 새 판이 또 짜지는 거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이제 정말 삼성 엔지니어링 저랑 종목이 잘 맞는다고 생각했던 게 이제 이렇게 나왔던 거죠. 그러면 새 판이 짜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고점에서의 큰 거래량 그러니까 좀 앞으로 조심해야겠다. 이거보다는
새로운 상승 동력, 상승 세력이 들어왔다 이렇게 봐야 그렇게 되는 보는 거예요. 거죠. 그래서 제가 힌트를 말씀드렸던 게 다른 카카오나 네이버와 다르게 이게 한번 좀 좋았고 그리고 나서 나왔던 이거 여기서 좀 이제 좀 사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 네이버가 하락하면서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 중에 LG노텍, 기아, 삼성엔지니어 세 개가 좀 눈에 삼성전기 뭐 이런 애들이 보였다고 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스토리가 붙어 있었던 게 삼성엔지니어링이 먼저 터지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무조건 수급이 들어왔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의 선택을 어떤 종목이 받느냐, 언제 받느냐 그거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머지 LG노텍이나 기아나 뭐 삼성전기는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뭔가 이거다 하고 사람들이 확 이렇게 하는 게 아직은 부족한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삼성엔진이 나왔던 거고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거죠. 그래서 같이 묶어서 매매를 했던 게 개인적으로 휴캠스였습니다. 휴캠스. 네. 휴캠스는 어떤 이유로? 휴캠스도 전통적인 화학 회사인데요. 네. 이 주식도 제 관심 종목 중에 하나였었어요. 네, 대량거래가 나왔었고, 보시면 거의 뭐 역대 없었던 대량거래가 나왔잖아요. 그러네. 네, 이거는 거의 뭐 과거 한 이게 몇 년? 2014년부터니까 7, 8년 전부터 대비했을 때 전혀 없었던 돈이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봐도 명확하게 새로운 뭔가 돈이 들어왔다라고 봐도 됩니다. 네. 누가 샀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샀다라는 팩트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근데 휴캠스를 검색을 해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그냥 저는 종목을 이렇게 찾는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희한하게도 최근에 뉴스를 보면 이게 있어요. 암모니아 분해. 네. 암모니아 분호 수소 생산. 이게 9월 14일 나왔던 기사입니다. 수소 생산 시스템 개발. 자,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제가 막 엄청 흥분하고 떠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이게 당장 뭐 다음 주에 뭐 급등하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할 수도 있지만 할 수도 있는데 이거 보면 내년 말 완공 목표잖아요. 내년 말 완성. 그러네. 그죠? 내년 말 아직도 거의 실적이나 뭐 이런 거 하기는 전혀 아닙니다. 네,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주가는 먼저 움직이는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죠. 네, 먼저 움직이는 거 아니야 해서 주가는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걸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결국은 수소가 진짜 친환경이 되려면 석유, 가스가 아니라 암모니아도 아니고 결국은 물에서 분해를 해야 진짜 친환경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한 2030년 이상이에요. 이 딱 제가 비슷한 느낌이 뭐냐면 전기차가 그랬습니다. 전기차 대표적 삼성 SDI를 보면 제가 처음으로 전기차 관련해서 봤던 게 삼성 SDI, 상신 EDP 이런 종목들이 언제 튀었냐면 지금은 이렇게 엄청 많이 올랐지만 2013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제 기억에. 예, 이때였어요. 이때. 막 그때도 많이 올랐네. 이때 또 거의 더블 났죠. 네. 더블 이때 거의 여기서 이때부터 이거는 서프라임 이후에 했다가 더블까지는 아니고 이때 2013년도에 전기차 이슈로 이렇게 올랐었던 기억이 나요. 네. 제가 왜냐면 저희 지점에서 공부도 하고 그랬었던 거라. 그때 SDI가 12만 원에서 거의 20만 원 갔었고 그때 상신 EDP가 제 기억이 많이 올랐던 걸로 기억나는데 한번 볼까요? 네, 이때죠. 이때. 여기도 상신 EDP도 3,000원에서 7,000원 갔던 그때 더블 났어요. 이때였어요. 근데 보세요. 이때 어땠냐면 당장 전기차가 옆에서 굴러다닐 것처럼 느낌이 가졌었어 사람들이. 그렇지. 주가가 올라가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2013년도 보면 여전히 주변에 전기차 없었고 전기차 충전소 없었고 전기차 사기 힘들었었고 비쌌고 그랬죠. 그래서 막상 주가가 딱 올라와져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지. 아직 실적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주가가 몇 년을 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박박박 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2017년부터 시작해서 전기차가 주변에서 보이기 시작하고 수혜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진짜 찐 시대가 나거든요. 이게 대시대 이때 나거든요. 근데 수소가 지금 그래요. 예, 수소가 좀 지금 그렇다고 아직은 봅니다. 기대감뿐이지. 지금은 사실 근데 다행히 수소차가 돌아다니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지금 막상에 주가가 수소차 관련 주식들이 쫙 올라간 다음에 정신 차려봤더니 옆에 아무것도 없는 거지. 수소 실적 주가 지금 흐름 대비했을 때 정신 차려보니 또는 이 위기가 왔을 때 야 어떤 게 지금 우리 갖고 있는 것 중에 외국인들은 기관이 봤을 때 야 어떤 게 제일 비싸? 봤더니 수소가 실적 때 제일 비싸. 그럼 그거부터 까는 거죠. 네. 뭐 어떤 매도에 대한 트리가 왔을 때 공매도가 됐든 그러니까 시장이 뭔가 꺾어지는 재료가 곧 뭐 언제든지 나올 수 있잖아요. 네, 어떤 명분을 삼든지 간에 그러면 제일 비싼 것부터 팔 거 아니에요. 실적 대비 가장 비싼 것부터.
그러면 수차가 타겟이 될 수는 있죠. 근데 일단 지금은 초기이고 한번 해볼 만한 거죠. 그래서 수소차가 근데 한 번은 일진다 이런 게 한번 언제였죠? 이게 한번 시세를 이때 한번 내긴 했었어요. 2017년도부터 전기차 이슈 나오면서 이때 한번 냈었고 이거 수소 탱크 관련이고 최근에 일진 복합 소재도 그렇고 두산 퓨얼셀도 그렇고 그런데 과연 언제가 찐 시세냐 그거는 조금은 기다려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지금 수소 관련주를 접근할 때 그러니까 네. 결국 트레이딩 개념으로 좀 하는 게 안전하다. 네, 전 지금은 그래요. 근데 약간은 수소 관련 주식들은 조금은 끌고 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네. 네, 장기적으로가 됐든, 그러니까 목표가를 딱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힘들어요. 근데 분명히 뭐 기술적인 지표라던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고점의 신호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는 한번 팔았다가 다시 바닥에서 사는 구간이 한 번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앞에 사례에서 보셨던 것처럼 일단은 모든 섹터들이 그냥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쓰는 리포트들을 잘 보시면 허무맹랑한 걸 쓰진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써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 기대감으로 한번 쫙 올라가죠. 실제로 뭔가 프로토타입이 있으니까. 근데 올라가서 막상 보니까 생각보다 멀었대. 대표적인 게 저는 지금 메타버스라고 봐요. 메타버스. 네. 그래서 제가 메타버스 한번 고점에서 상장 주수 이상의 거래가 나온 것들은 다 정리하고 지금 메타버스 관련 주식들은 하나도 없는 게 지금 당장 메타버스라고는 하지만 그래서 메타버스가 뭐야라고 했을 때 그냥 가상현실 세계야. 그냥 그것도 한마디밖에 설명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직은 조금 거품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죠. 그래서 메타버스는 나중에 언젠가 다시 매매하겠지만 지금 관련 주식들은 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베팅할 시점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고 수소가 지금 딱 중간 정도에 있는 것 같아요. 중간 정도. 네. 네. 그래서 한 번 정도 시세가 되면 팔았다가 진짜 뭔가 수소 충전소가 우리가 쉽게 우리가 지금 아파트 주차장에 대부분 다 전기차 충전소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주차장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수소 충전소는 여전히 보기 힘들어요. 맞아요. 네. 군대 좀 약간 수소 충전하려면 억지로 찾아가야 되고 일부러 찾아가야 되고 지금은 사실 이마트 이런 데만 가도 전기 충전소 다 있는 것처럼 뭔가 이제 실생활에 근접하게 보이는 조짐이 보여야 진짜 시세가 날 거거든요. 근데 분명히 가는 방향들은 맞습니다. 수소 경제로 가는 방향이 맞기 때문에 관련 주식들 지금 뭐 삼성 엔지니어링, 뭐 휴캠스, 롯데정밀화학,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중공업 뭐 관련 주식들은 이제 앞으로 계속 파생해서 나올 거예요. 뭐 일진다이아, 뭐 JNK터 뭐 이런 주식들 다 쭉 나오는데 그런 중에서 분명히 텐베거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런 주식들은 한번 계속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좀 좋을 거라고 봅니다. 네. 한번 나중에 그 수소 관련된 주식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네. 두고 볼만한 네. 그것도 막 그 업종에 따라 다 틀리잖아요. 틀리죠. 네, 네. 수소 산업의 네. 어떤 부분을 네. 담당하느냐 그런 거를 한번 점검하는 알겠습니다.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보는 걸로 하죠. 전문가분들이 더 많을 텐데 저는 그분들이 주시는 정보를 이용해서 가공해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한 그렇지. 저는 내용 말씀드린 거고요. 언제 사는 게 좋으냐? 네, 그렇죠. 저는 사실 그런 거죠. 섹터 그 시점. 네. 그게 참 그게 중요한 거죠. 쉽진 않지만 그러니까 주식을 잘 아는 것과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것과는 굉장히 좀 다르다라고 또 봅니다. 멋있는 말을 했네. 아니, 저는 주식에 대해서 깊게 잘 알기보다는 주식으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저를 바라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돈이 좋죠. 네. 자, 일단 그러면 우리 셀트리온 오늘 주가가 참 좋았거든요. 삼형제 다. 네. 셀트리온, 쌀트리온, 제약, 헬스케어 다 좋았는데 뭐 지금 합병 이야기가 나오죠. 지배구조 개편 네. 이야기도 나오고 요 좀 전반적인 그 정확한 이야기를 좀 셀트리온 합병에 대해서는 사실 뭐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네, 나왔던 내용들인데 이번에 다시 한번 또 기사가 나왔던 거고 제가 그때 한번 이제 손잡이 달린 컵 모형 말씀드리면서 ST팜하고 같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타겟에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네. 오늘 강한 모습 네, 보이고 오늘은 좀 어제는 올라왔죠. 네, 빠졌지만. 오늘 4% 정도 최근에 좀 밀렸다가 이제 올라왔는데 제가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그냥 단순하게 차트만 보고 말씀드렸겠습니까? 사실 다 이런 거 다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긴 한 건데 글쎄요, 합병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합병이 되면 헬스케어가 제일 세겠죠. 오늘 보여준 흐름이 앞으로도의 흐름이라고 봅니다. 헬스케어가 가장 높았어요. 그렇죠? 네, 셀트케어가 실제로 합병이 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가장 세겠죠. 실제로.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합병이 결정난 것도 아니고 합병에 대한 기대감만 있는 거죠. 그렇죠. 기대감만 있는 거죠. 근데 주가는 별로 잃을 건 없고. 그래서 저는 헬스케어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셀트리온의 그 레키로나주가 이제 또 하반기에는 치료제, 코로나 치료제, 예, 백신 말고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있기 때문에 지금 9월 달에 우리나라 부강약품 10월 달에 이제 발표가 좀 있고요. 머크 회사, 미국의 머크 회사 만든 치료제도 곧 이제 조금 상용화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치료제 관련 주식들은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 외에도 그 이슈로도 같이 가져서 볼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같이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셀트리온은 방송에서 건드리면 안 되는 주식이라고 배웠습니다. 아니 워낙 그래서 저거 네. 그 강성주주들이 많으셔가지고 네. 거의 뭐 잘못 말했다가 썰릴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냥 좋은 관점을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네. 보유 기점 네. 보유를 지금 바로 위에 이제 좀 확대를 좀 해서 보면 네. 그 부분 최근 거 끝에요? 네. 지금 위에 이제 있잖아요. 요 밑에 요거, 네. 저 저항선들이 네. 지금 차트상으로만 봤을 때 어떤 때 매도하는 게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하는 게 괜찮다고 봐요? 200일선에서 근데 이게 그냥 스물스물 올라가면 여기 맞고 내려올 거예요. 여기처럼.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근데 만약에 여기서 거래량을 동반하면 저걸 뚫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또는 합병이 뭐 예를 들어서 정규장 마감하고 나면 또는 장 전에 나면 당연히 갭상승 나와버리겠죠. 그렇죠. 네. 그럼 여기를 그냥 뚫어버리겠죠. 일단은 전 타겟은 한 14만 원까지는 잡아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언제 갈지는 모르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근데 이게 보니까 나는 그 셀트리온 그냥 그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 이런 것들이 합병하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이게 또 지주사가 네, 있더만요. 이상적, 그래서 네. 지주사끼리 지금 합병을 한 거라고. 네. 그건 했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실제 상장사끼리도 이제 합병에 대한 이야기가 기대감이 나온 거죠.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을 이 합병 이슈 이것 때문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잘 근데 점검해 지금 보시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제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 거기에만 뭐 코로나 치료제고 뭐고 그것보다는 이제 합병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 가지고 보실 거예요. 그렇죠. 그게 지금은 가장 큰 모멘텀이니까. 지금은 네. 왜냐면 지금 많이 지금 하락해 있는 상황이라. 주가도 많이 빠져 있는 어떤 상태죠. 데는.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지난번 그 봤던 종목들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송원산업하고 포인트 모바일 먼저 한번 보죠. 포인트 모바일은 참 힘들어요. 근데 이제 사실 뭐 저는 괜찮습니다. 왜냐면 장기니까. 거래량도 말라 있는 상태고요. 이거 보면 지금 음봉이 몇 개째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다 지쳐서 파는 거예요. 오늘 거래량이 7만 주밖에 안 돼요. 아마 여기서 들어왔던 이 거래량에서 또는 이 거래량에서 들어왔던 투자자들이 지쳐서 파는 겁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제 생각으로는요. 제 시나리오대로라고 하면. 근데 주가 하락이 계속 거래량이 거의 말라 있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두 가지예요. 누군가가 많이 사고 이미 사서 있고 다 떨어져 날 기다리고 있거나 아니면 주인이 없거나예요. 주인이 없거나. 네, 주인이 없거나. 그러니까 이 주식을 매집하는 주체가 없거나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포인트 모바일은 완전 개별주예요. 아마존 개별 이슈를 갖고 있는 거고 어떤 섹터에도 사실 속하지 않는 네,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간다고 올라가고 떨어진다고 내려간다 그런 주식이 아니라 그냥 혼자 독자 노선을 가질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은 저는 가져가도 되는 주식이라고 봅니다. 이게 얼마 더 밀릴지는 저도 몰라요. 아니면 조금씩 분할 명절 이후에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명절 이후에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맞춰서 대응을 하는 건데 지금 흐름에서는 뭐 드릴 만한 코멘트는 사실 없어요. 왜냐면 회사 투자 스토리가 깨진 것도 아니고 실적이 뭐 당장 박살난 것도 아니고 그냥 거래값이 흘러가 있는 구간 아직 시장의 선택을 덜 받은 구간인 거죠. 그래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성원산업이 최근에 흐름이 좋죠. 성원산업이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가격대까지는 일단 올라왔습니다. 이게 이 구간이잖아요. 네. 여기도 보면 진짜 재미없게 이 구간 이렇게만 보면
차트 다 박살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만 보면 이거 보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장기 이평선도 깨고 뭐 이제 거의 뭐 다음 지지선 어디야 막 찾을 정도로 뭐 15,000원 가겠네 이렇게라고 생각해서 이런 구간에서 손절하셨던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사실. 근데 투자 스토리가 깨지지 않았고 주가가 떨어질 때 거래량이 실리지도 않았고 실적도 크게 박살난 거 없고 실적도 앞으로 좋아질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매수로 대응하신 분도 있고 최소한 홀드로 버텼습니다. 근데 또 시장이 또 이제 테이퍼링 이슈 벗어나니까 또 빠르게 슬슬 올라오잖아요. 여기까지 올라왔는 상태인데 최근에 보면 코오롱 플라스틱도 그렇고 그다음 오늘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갔고 그거 왜 이렇게 강해요, 그거? 지금 뭐 이제 이것도 친환경이 되죠. 예, 또 성능 플라스틱 관련해서 성능 플라스틱도 있고 이제 뭐 전기차 연비 관련 이슈도 같이 붙어 있고 그렇죠. 근데 진짜 수혜주는 성원산업이 플라스틱 첨가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기차 경량화 관련된 매출도 올해부터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 스토리가 이 구간에서 사실 당연히 말씀드렸잖아요. 이 구간에서는 욕 먹는 거 버텨야 되는 제 스스로 욕 먹는 거 욕 먹어야 되는 시간이 또 왔구나. 버텨야 되는 구간이 황씨의 시간을 황씨의 시간, 황간엄의 시간이 왔구나. 근데 지금은 또 저랑 또 송원사 가진 분과 통화하면 또 야, 황 팀장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사요? 이렇게 바뀐다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구간이 온 거죠. 근데 또 여기서 이제 정보 좀 왔으니까 또 밀릴 수는 있긴 한데 지금 보면 냉정하게 보면 또 4주 신고가 영역이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뚫고 올라가 버리면 또 어나더 레벨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롯데정밀화학이랑 소산업은 저랑 궁합이 잘 맞아서 가져가 본다. 근데 롯데정밀화학이 암모니아 이슈가 붙으면서 이렇게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점 대비 여기서 맞고 떨어지는 거 아니야 했지만 뚫어버리니까 더 확 슈팅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매짐이 있었고 나오니까 투자 노이가 나왔으니까 버티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거였던 거고요.